무상감자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볼게요. 사업을 시작했어요. 10명이 각각 1주씩 주식을 소유하는 동업을 가정해보죠. 1주당 1억을 냈답니다. 총 10억 원의 자본이 모였네요. 이때 주식의 액면가는 5천만 원이라고 가정해보죠. 그렇다면 액면 금액을 초과한 주당 5천만 원, 총 5억은 자본잉여금이 돼요.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쳐서 납입자본이라고 부른답니다. 이 자금으로 1년간 사업을 해서 6억의 손실을 남겼다고 해볼까요? 이걸 결손금이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사업을 해서 이익이 나면 이때는 이익잉여금이라고 하고 이걸로 배당도 주죠. 결손금은 그 반대로 보시면 돼요. 어떤 해는 이익이 나고 어떤 해는 손실이 난다면 그 누적치에서 이익이 더 크면 이익잉여금, 그 반대는 결손금이 되겠죠. 이 상황에서 먼저 자본 잠식에 대해 알아볼까요? 자본 잠식을 계산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자본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이죠. 최초 5억의 자본금을 납입했는데 이제 4억의 자본이 남았어요. 80%밖에 남지 않은 것이지요. 주식에 비유하면 5억을 처음에 투자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시가가 4억이 된 거예요. 20%가 손실이 났다고 하죠. 여기서는 같은 금액을 자본 잠식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친 납입자본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이죠. 최초 10억 원의 자본을 납입했는데 이제 4억의 자본이 남았어요. 40%밖에 남지 않은 것이지요. 이때는 60%의 자본이 잠식되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더 합리적일까요? 액면가 5천만 원짜리 회사가 있는데 시가가 1억 원인 주식에 투자했다고 해볼까요? 이후 회사의 시가가 4천만 원이 되었다고 해보죠. 이때 20%가 손실이 되었다고 계산하는 사람은 없겠죠. 액면가에 관계없이 1억을 투자해서 4천만 원이 남았으니 60%의 손실을 본 거랍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까요? 만약 이 회사는 주식의 액면가를 1천만 원으로 하기로 한 회사라고 해보죠. 참고로 액면가는 회사가 100원 이상으로 정해서 정관에 정하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100원, 1000원, 1천만 원 등으로 자유롭게 정하면 된답니다. 그럼 다른 모든 것이 동일하고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의 배분만 변하죠. 같은 상황에서 자본 총액 4억은 자본금 1억을 초과하게 되어 자본 잠식이 발생하지 않는답니다. 그럼 두 번째 방법으로 계산하면 되는데 왜 두 개를 비교해 보냐고요? 우리나라 상장 규정에 의하면 첫 번째로 계산하게 돼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이미 봤지만 자본 잠식률이 더 보수적으로 계산되게 한답니다. 60%로 계산되어야 하는 게 20%로 계산되기도 하고 자본 잠식이 아닌 걸로 되기도 하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 무상감자의 마법이 자주 펼쳐지는 이유가 등장해요. 사업을 시작해서 6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부터 잘하면 되죠. 그러나 사업은 주주만 오케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자본 잠식 상태 자체를 규제기관과 은행 등 채권단이 싫어한답니다. 그들은 사업이 잘 될 때까지 마냥 기다리지 않아요. 어떻게든 일단 자본 잠식 상태를 해결하기를 요구한답니다. 특히 상장사는 자본 잠식률이 50% 이상인 경우부터 상장 폐지의 사유가 될 수 있죠. 이때 회사는 무상감자를 이용해요. 무상감자는 자본금과 결손금을 동시에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10주를 5주로 줄여볼까요? 2주를 1주로 줄이니까 2대1의 무상감자라고 하죠. 그럼 자본금이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2.5억이 줄겠네요. 이때 주식을 줄이는 대신 주주에게 돈을 주면 유상감자가 돼요. 무상감자는 돈을 주지 않아요. 대신 같은 금액만큼 결손금을 줄여요. 결손금을 보전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제 마법이 펼쳐져요. 자본이 2.5억으로 줄어서 더 이상 자본 잠식이 아닌 회사가 되는 거예요. 무상감자를 한다고 장부상 자본 총액이나 주식의 시가총액이 변하지는 않아요. 그저 주식수가 10주에서 5주로 감소했을 뿐이에요. 따라서 주당 장부가나 주당 시가는 2배로 증가하게 되죠. 이론상 무상감자는 주주에게 나쁘지 않아요. 그럼에도 현실에서는 무상감자는 악재가 거의 확실하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첫째, 사업을 열심히 하라고 내어준 소중한 주주의 돈으로 배당을 못해줄지언정 경영을 못해서 발생한 손실을 메우는 거랍니다. 특히 소액주주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무상감자는 차등감자가 합리적일 때가 많이 있어요.
이 사례를 예로 든다면 1번 주주와 2번 주주가 경영을 했고 실패했다면 그 둘은 10대 1, 나머지 8명의 주주는 2대 1로 감자를 하는 거예요. 그럼 감자 후에 1번과 2번 주주는 1주가 0.1주가 되니까 지분율로 따져보면 대폭 하락하게 됩니다. 그럼 경영상 실패에 대한 책임을 사실상 일정 부분 떠안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원래 1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0.5주밖에 안 남았죠. 물론 주식이 0.5주가 될 수 없으니까 액면 분할을 먼저 하고 감자를 했을 거예요. 어쨌거나 내 주식 수량이 반토막 나는 것은 역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셋째, 무상감자는 규제기관의 규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회사 상황에 좋지 않다는 증거가 사방팔방으로 알려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곤 하죠. 넷째, 무상감자를 하면 왜 자본 잠식율이 개선되는지 이해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특히 계산하는 방식과 회사마다 다른 주권의 액면 금액에 따라 자본 잠식율이 많이 다르게 계산되곤 하죠. 많은 회사들이 최저가 100원의 주식을 발행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무상감자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원인이 있답니다. 특히 심리적인 효과가 크죠. 이번에는 그 심리적인 영향을 제외하고 자본 잠식을 이유로 무상감자가 왜 사용되는지 알아봤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